민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45세, IT 기업 부장. 성공한 남자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여보, 준비됐어요? 현재 아내 지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39세의 회계사인 지연은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재혼한 지 5년째 평온한 일상이었죠. 네, 금방 나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오늘은 지연과 함께 명동에서 쇼핑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주말마다 반복되는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천천히 구경해요. 그러자고요.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빼며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전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명동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어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지연과 함께 손을 잡고 걷던 민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저기 길 모퉁이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작은 종이컵을 앞에 놓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로요.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지연이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민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의 세상이 멈췄어요. 15년 만이었어요. 박수연, 그의 전처였어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옆 건물 벽에 기대야 했죠. 여보, 어디 아픈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깔끔했던 머리카락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교사였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민수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 민수의 시선을 따라봤어요. 저 여자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쓰럽네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수연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죠. 민수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민수 씨, 저희 결혼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던 그날. 민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딸 할인이 태어났을 때도요.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던 수연의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빚이 늘어났죠.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늦어졌고요.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조금만 참아줘. 민수도 지쳐 있었어요.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죠. 그리고 이정훈이 나타났어요. 민수의 대학 동기 정훈.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수연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정훈은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약속했죠.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일찍 들어간 민수가 본 것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5살이었던 할인을 두고 수연은 정훈과 함께 떠났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할인이 매일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죠. 여보, 정말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아요. 집에 가요. 민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민수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수연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정훈과는 어떻게 된 걸까요?
궁금했지만 무서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수연을 미워했어요. 배신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본 그녀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옆에서 자고 있던 지연이 뒤척이며 물었어요. 네, 자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요동쳤죠. 대학생이 된 딸 할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저런 상황에 있다고요?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직원이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어요. 계속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길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민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우연일까요?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책임감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15년 전 민수와 수연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 거실에서 수연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 수연은 27세였고 민수는 29세였죠. 민수야, 이거 봐. 우리 아기가 움직이고 있어. 임신 7개월이었던 수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얼른 달려가서 배에 귀를 댔죠. 정말이야? 우리 할인이가 인사하는 거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작은 IT 회사였지만 민수의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수연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교사였거든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딸 할인이가 태어난 날 민수는 울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수연도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 딸이야. 정말 예쁘지 않아? 작은 할인이를 아는 수연의 모습은 천사 같았어요. 응, 정말 예뻐. 너를 닮아서. 민수는 수연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할인이 옆에서 밤새 지켰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온몸에 퍼졌거든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민수는 조용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3살이 되던 해 민수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야, 집에 왔어?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어두웠죠. 수연아, 회사가 어려워졌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이야?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큰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수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더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또 늦었네요.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미안해. 일이 너무 많아서. 민수도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돈을 구하러 다녔거든요.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조금만 참아줘.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서로 지쳐 있었죠. 할인이가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물어도 둘 다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정훈이 나타났어요. 민수의 대학 동기였던 정훈은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죠. 민수야, 오랜만이야. 정훈이 웃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정훈아, 반갑다.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성공한 친구 앞에서 초라했거든요. 이분이 수연 씨구나. 정말 예쁘시네요. 정훈이 수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정훈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수연 씨, 힘들죠? 민수가 요즘 많이 바쁘다던데. 정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훈의 말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수는 늦은 밤에 들어와서 이런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수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정훈 씨가 할인이 학용품을 사주었어. 수연이 말했을 때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걸 받아? 그냥 친구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민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수연아, 정훈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 왜요? 우리를 도와주려는 건데. 수연이 반박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앞에 정훈의 차가 서 있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거실을 보았는데 수연과 정훈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정훈 씨, 이러면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 씨, 민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저랑 함께해요. 정훈이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수연과 정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민수야, 이건. 수연이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가. 민수가 정훈에게 소리쳤어요. 민수야, 진정해. 정훈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진정하라고? 내 집에서 내 아내한테 뭘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인이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수연과 민수는 밤새 싸웠어요. 당신이 날 이해해 준 적이 있어요? 수연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힘들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어요. 3일 후 수연이 말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나 정훈 씨와 함께 갈 거야.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인이는?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정말로 집을 떠났어요. 5살 할인이가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어디가? 할인이도 같이 갈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할인아,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연도 알고 있었죠. 민수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잡을 수 없었거든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문을 닫고 떠났어요.
민수는 할인이를 안고 울었어요. 15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민수의 마음을 다시 핥히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민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죠. 계속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차갑게 식었지만 마실 생각이 없었죠.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어. 민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연을 찾아가야 했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민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았어요. 노숙자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다음 날 민수는 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최영희입니다. 38세의 사회복지사 영희가 민수를 맞이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혹시 노숙자분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분이신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전처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민수를 노숙자 쉼터로 안내했어요. 박수연 씨라고 하셨죠? 여기 계세요. 영희가 가리킨 곳에 수연이 있었어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수연은 낡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15년 전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수연아. 민수가 조용히 불렀어요.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를 보는 순간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민수. 수연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어요. 맞아, 나야. 민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영희가 조용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수연 씨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영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서워하셔서.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영희의 말에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훈이는 처음과 달랐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도박을 시작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내가 가진 돈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수연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때렸어. 매일. 수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도망치려고 했을 때 정훈이가 학교에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었어. 아이들 부모들에게도. 수연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어. 교사 자격도 잃었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연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교사 일을.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 수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영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그 이후로 수연 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지셨어요. 민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시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셨죠.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어요. 정훈이가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어. 감시? 내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 친구들과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완전히 고립됐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민수의 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하린이는 어떻게 지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대학생이야. 대학생? 수연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편지를 보냈었어. 하린이에게. 편지?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너한테도 보냈어. 몇 번이나? 수연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받지 못했어. 정훈이가 다 가로챘나 봐.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 씨가 여기 오기 전 5년 동안 거의 거리에서 지내셨어요. 민수의 세상이 또다시 흔들렸어요. 5년을 정훈 씨가 수연 씨를 내쫓았거든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민수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었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민수가 절규하듯 물었어요. 무슨 얼굴로? 하린이를 버리고 간 내가.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너도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15년 동안 수연을 미워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를 떠났잖아. 하린이도 버렸고. 그래도 난 널 도와줄 수 있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수연 씨는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이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부담할게요. 수연이 놀라며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있어.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해. 민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영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꼭 잡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민수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린이에게도 말할게. 엄마가 살아있다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만에 진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는 수연의 주치의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한밀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35세의 미래 박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수연 씨의 상태가 어떤가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심각해요. 미래 박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15년간 쌓인 트라우마가 너무 깊거든요.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미래 박사가 희망적으로 덧붙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부끄러웠어요.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수연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수연이었어요. 난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수연이 떠날 때 조금만 더 붙잡았다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민수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렸어요. 이틀 후 민수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제 전처 수연이를 만났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만났다고요?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는 지연이 화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죠. 도와주고 싶어요.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려고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인이 엄마잖아요. 지연이 말했어요. 네, 할인이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지연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도 함께 도울게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멈췄어요. 할인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민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지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지연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대학에서 집에 온 할인이와 민수는 단둘이 앉았어요. 20세가 된 할인이는 아름다운 여대생이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할인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인아, 엄마에 대한 이야기야. 엄마요? 할인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살아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인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할인이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살아있다고요? 그럼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할인아, 진정하고 들어봐. 민수가 달래려 했지만 할인이는 화가 났어요. 아빠는 엄마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할인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할인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수연이 정훈에게 당한 일들, 노숙자가 된 이유까지 모두요. 할인이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엄마는 너를 그리워했어. 계속. 민수가 말하자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할인이의 말에 민수는 안도했어요. 그래, 내일 함께 가자. 다음 날 민수와 할인이는 함께 쉼터에 갔어요. 지연도 함께 했어요. 엄마. 할인이가 수연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도 할인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인이? 정말 할인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할인이가 수연을 껴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15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거든요. 민수는 정훈을 찾아갔어요. 성공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훈을 만났죠. 민수야, 오랜만이다. 정훈이 뻔뻔하게 웃었어요. 수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 있더라.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훈이 변명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가 한 짓이지. 민수가 정훈을 향해 다가갔어요. 수연이가 당한 일들 다 증거가 있어.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정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폭행, 협박, 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야. 정훈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민수야,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의 치료가 시작됐어요. 매일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았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래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와 하린이가 번갈아 가며 수연을 돌봤어요. 지연도 자주 함께했죠. 조금씩이지만 수연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수연은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야, 고마워.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야.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새로 시작하자.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3개월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와 수연, 하린이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훈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1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수연은 많이 좋아졌어요. 미래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됐나 봐요. 수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어요. 15년 전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평온한 미소가 있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됐어요. 미래 박사의 말에 수연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과연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민수가 수연을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때? 카페 사장 철민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52세의 철민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던 분이었죠.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철민의 말에 수연은 망설였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이니까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잘하실 거예요. 철민의 격려에 수연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첫 출근 날 수연은 너무 떨렸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동료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수연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은 조심조심 커피를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갈 때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마다 하린이가 카페에 놀러 왔어요. 엄마, 커피 맛있어요. 하린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정말? 수연의 얼굴에 꽃이 폈어요. 네, 정말이에요. 엄마가 만든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린이의 말에 수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어요.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녀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린아, 그동안 엄마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 조금.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돌아오셨으니까. 하린이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날 수연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카페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수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교사 자격은 어떻게 하려고? 다시 공부해서 자격을 되찾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수는 감동했어요. 수연이 다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응,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어느 일요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민수, 지연, 하린이, 그리고 수연까지. 지연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어요. 수연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지연이 수연에게 음식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수연이 감사하게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이상한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네요. 하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특별한 가족이었죠.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죠. 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직원이 말했어요. 어떻게?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수연이 모든 가족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를 받아주셨어요. 엄마, 하린이가 울먹였어요. 특히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1년이 흘렀어요. 수연은 카페에서 매니저가 됐어요. 손님들이 수연을 좋아했거든요. 하린이는 대학 3학년이 됐고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연은 여전히 다정한 부부였고 수연까지 챙기며 살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모든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아빠, 사진 찍어요. 하린이가 소리쳤어요. 민수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모두 웃어요. 찰칵.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겼어요. 민수야. 수연이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고마워. 다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민수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비록 예전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게 우리만의 행복이야. 민수도 웃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네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용서할 때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알았죠. 가족의 형태는 달라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